오랜 시간 인생을 함께하며 살다가 또 헤어질 때는 정리해야 될 점들도 많죠. 이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때로는 소송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이 만약에 부부가 아니라면, 오랜 기간 함께 지낸 연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팀장, 그러니까 이번 사연은 70대 여성과 굉장히 오래 함께 지낸 60대 남성의 이야기네요. 네, 60대 남성은 전초와 이혼하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적적하니까 동네 노래 교실을 나갔네요. 여기서 2살 위 연상의 누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연상의 누나, 70대 누나가 돈이 조금 많았습니다. 난 수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는데요. 네. 남편이 부동산 사업을 한 턱에 부부가 같이 불려놓은 자산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60대 남성은 그렇게 여성만큼 재산이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노래 교실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처음에 만날 때 무슨 그 나이에 재혼 이런 걸로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서로 적적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노래 교실에 나갔던 것 같고요. 양쪽 다 배우자가 없다 보니까 각 자녀들은 각각 그 성장해가지고 독립해서 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 적적했겠죠. 그래서 노래 교실 가서 열심히 노래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맞고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듀엣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09년부터 이 60대 남성이 70대 여성의 집에서 지내는 날이 잦아지기 시작했고, 같이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제 급기야 남녀 관계까지 이제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연인, 사실 그냥 네. 평범한 연인뿐 아니라 네. 굉장히 일상을 깊숙하게 관여한 것 같은데 재산 관리까지 해줬다면서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남성 측에서 주장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성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재산은 없지만 이 상대 여성 같은 경우는 재산이 좀 있다 보니까 건물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건물 공사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소득세 신고 이런 전체적으로 재산 관리죠. 네. 이런 재산 관리를 여성을 대신해서 내가 좀 해줬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아마 용돈도 4,50씩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 여성의 노모는 남성에게 서방 이렇게 네.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단순한 연인 관계라기보다는 좀 사실혼 관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좀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요. 사실혼까지 갔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70대 여성의 어머니가 90대예요. 네. 근데 이제 90대 어머니가 이 남성을 갖다가 박서방, 김서방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남성이 여성의 재산 관리를 해줬다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주차장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여성이.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남성이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 남편이자 건물 관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적도 있어요. 물론 이제 경찰에 가서야 어떻게 보면 또 응원 받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남성은 여성의 어떤 건물 관리라든가 재산 관리 이런 것들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이랬던 거는 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성은 남성에게 한 30 내지 50만 원씩 또 용돈도 줬다고 그럽니다. 그런 관계죠. 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여성의 재산을 좀 관리도 해주고, 또 여성의 그 어머니는 서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여성은 내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두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삐걱거리게 됐다면서요. 어느 연인이나 그렇듯이 역시나 여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60대 이 남성이 동창회를 가가지고 여자 동창을 좀 자주 만났나 봐요. 그러니까 왜 여자 동창을 만나고 다니냐, 이렇게 여자로서는 따질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로 둘은 좀 자주 싸웠던 것 같고요. 근데 결정적인 건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 60대 남성이 계속 이제 7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나 봅니다. 술을 먹고 언쟁을 벌이다가 다시 좀 난동을 피우고, 이런 이유로 둘은 완전히 헤어지게 됩니다. 사실 감정 싸움으로 끝날 수도 있을 법했는데, 그런데 이 남성이 이 여성에게 소송을 하게 된다면서요. 글쎄 말입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연인 관계면 끝나면 쿨하게 끝나면 되는 건데, 이 여성이 100억대 재산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70억이 이제 건물인데요. 네. 이것이 성수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수동 건물을 절반을 나눠달라. 라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혼한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부부가 아니니까 그건 안 하고 사실혼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들어간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여성은 말하기를 동거한 적도 없고 단순한 연인 관계다. 자녀들을 생각해서 재혼할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주장하는 건 이 70대 여성 명의로 된 그 재산, 손수든 네. 재산, 네. 그건 부모한테, 전 남편한테 물려받은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적으로 특유 재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여튼 사실은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재산은 특유 재산이다.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10년 가까이 가깝게 지낸 건 맞지만 이 남성 측에서는 사실혼 관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여성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재판부에서 일단은 10년 동안 연인 관계를 지냈었다라는 거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여성분의 집에서 머물면서 60대 남성분이 건물을 관리해 준 것도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혼인 생활의 실체가 형성됐다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 재판부의 이 입장은 재산을 관리해준 사정이 있지만 혼인 관계에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좀 궁금한 게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도 이 법원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혼이 뭐냐면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론과 똑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혼인신고만 안 한 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연인관계고 왔다 갔다 하고 재산관리도 좀 해주고 했지만 부부가 그 공동의 어떤 혼인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실체, 그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 동거의 실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우리 법원에서는 사실은 실체만 있다면 이 혼인의 의사는 있다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친족 관계라든지 내지는 상속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혼일 때는 인정되는 데 비해서 사실혼일 때는 친족 관계니 또 상속 관계니 이런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상속만 특별히 그리고 또 재산 분할만 특별히 인정을 하는 게 사실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혼이 법률혼과 거의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만 안 한 정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양쪽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아까 김서방 이 정도가 네.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친척들하고도 다 만나고 그 다음에 사진도 같이 찍고 누가 결혼식 하면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그리고 같이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네, 일단 법원의 판단은 이랬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이 재산 분할을 할 때 일부 아주 조금이라도 그 분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0입니다. 0.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 재산을 갖다 분할할 가능성은 0이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상속인이 없을 때, 나중에 죽을 때 말이죠. 사실혼은 아니지만 둘이 가까웠다. 이 정도 된다면 그 상속인이 없을 때 남아있는 재산을 그걸 특별 분여하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법률혼이거나 사실혼이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제로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변호사님 요즘은 사실 좀 여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 혼인 신고를 일부러 피해서 또 일부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좀 충분히 보호받기 때문인가요? 일단은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점이 일단은 1차적이고요. 그리고 상속과 관련해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법률혼인 경우에는 상속으로 이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자격이 없죠. 다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거, 부양, 협조 이런 의무나 어떻게 보면 권리들은 다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재산 관련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인 상황에서 재산을 이제 형성을 했고 유지, 기여에 이제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혼 관계 파탄이 됐을 때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혼인신고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는 이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실혼 관계로 두고 있는 상태도 이제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혼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법률혼은 그냥 혼인신고 돼 있으면 법률혼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혼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혼이라고 얘기해도 그걸 인정 못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혼인 형태가 존재하잖아요. 동거도 있고 많은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처럼 이런 어떤 사각지대를 다루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혼에 대한 어떤 재산 분할이라든가 사실혼에 대한 상속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사실혼을 언제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인정하고 또 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죠. 네. 제가 사무실 특유재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70대 여성이 남편으로 부터 받은 특유재산 아니에요? 네. 그 재산을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나눌 의무가 있어요? 아니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유재산을 안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 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부를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배제된다. 하지만 다른 재산이 전혀 없을 때에는 이것이 왜냐하면 청산의 의미도 있지만 부양의 의미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청산으로 따지면 하나도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부양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좀 줘야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건 얼마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법률혼, 사실혼 모두 비슷하게 보호받고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는 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인스타그램이나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